네, 마음을 여는 소통 대화법 18년 방송 경력에 EBS 네이버 등에서 교육 관련 방송도 함께하고 있죠. 태교부터 성인까지 소통 스피치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나운서 주식회사 맛있는 스피치 대표 원장 이훈정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역시 뭐 늘 목소리가 힘찹니다. 네, 네. 날씨 어때요? 오시는 길에 괜찮았어요? 계속 모르겠어요. 제주시는 계속 비가 오고 네. 추적추적, 네. 부슬부슬. 네. 네,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괜히 또 우리 기분도 처지고 음.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 곱게 안 나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여름에 우리 마음 컨트롤도 잘 해야 되는데 네. 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그 소통에 있어서 고민들 네. 해결해 드릴 겁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근데 어떻게 좀 바쁘세요? 뭐 끊임없이 바쁘죠. 네, 이제 요즘 이슈는 네. 공공기관이나 좀 취업 면접 문의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공무원 뭐 시험도 좀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네. 또 공무원 면접.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네. 그 철도 철도공사. 합격 소식 네. 들으셨어요? 네, 코칭해드린 분이. 했고, 또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의 그 이제 다음 학기,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평가를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 평가에 대한 코칭.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바쁘셨군요.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비대면으로 교육하시니까 아마 이런 데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교수님들도 신경 많이 쓰시겠네요. 네. 늘 코칭을 뭐 꾸준하게 있는 거 주제가 바로 발표예요. 요즘 이제 상반기 끝나가잖아요. 2분기 마무리해지는 그러네요. 시기다 보니까 실적 발표, 네, 사내 발표 문의가 좀 있습니다. 발표, 뭐 네. 프레젠테이션 네네. 이런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약간 슬기로운 직장인 대화편 우리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좀 발표해야 하는지 이런 거 좀 이야기들 전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도 혹시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해결도 해드리고요. 또 그런 노하우도 전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런 직장인 대화편 약간 발표의 기술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네. 오늘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발표하면은 가장 뭐가 고민이 될까요? 저는 청취자분들도 발표할 기회가 있다, 또는 뭐 다음 주가 무슨 발표다 했을 때 네. 어떤 게 제일 걱정되고 고민이신지 좀 궁금해요. 자기는 어쨌든 발표라는 게 누군가 앞에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떨림이나 두려움 이런 게 제일 먼저 좀 앞서지 않을까?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발표하면은 대중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친한 사람인데도 네. 막상 앞에 나와서 딱 발표한다 서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면 긴장되죠. 네, 떨리죠. 네. 이 발표라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어렵고 네. 두려운 건 사실이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줘야 돼요. 네, 네. 그런데 간혹 발표하는 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발표한 사람, 쉬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전문가들? 원래 전문가들? 발표하시- 또 우리 네. 주디님도 네. 어느 정도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도 뭐 어느 순간 사실 또 긴장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대부분 저기 네. 이렇게 코칭을 하다 보면 네.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네. 또는 뭐 전문 프레젠터들 보면은 뭐 발표 뭐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익히면 사실 발표라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우리가 음.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안 해봤기 때문이고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표뿐만 아니라 또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네. 요즘 공무원 면접이나 NCS 면접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네.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청취자가 발표할 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도 있으셨는데. 네, 요거는 바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발표 자료도 봐야 되고, 내 말을 듣는 결정권자도 봐야 되고.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봐줘야 돼요. 아. 그 듣는 사람 중에는 네. 정말 도장 찍고 결정권, 키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네. 그 주변 사람들, 즉 청중을 보는 게 한 80%, 네. 그다음에 강의안을 보는 게 한 20%. 20%. 그렇게 시선을 나누면서 하셔야 네. 돼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발표를 몇 날 며칠 준비해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발표하면은 파워포인트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멍하니 있다가 또는 그거 만지작거리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데요. 자,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순서로 발표를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총 네. 6단계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 계획하기,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화하기, 우선순위, 상세와 응용 모니터링이에요. 오. 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풀어주세요. 드리면 네. 발표를 하기 전에 물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총 러닝 타임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네. 소요 시간, RT, 내가 네, 보통 얘기하죠. 10분을 네. 할 것인지 15분을 할 것인지, 아. 그리고 발표 방법이 요즘은 또 대면인지 네, 비대면인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브레인스토밍하고 마인드맵을 하는 게 이제 조직화 단계예요. 그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계획표 없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전체 서론본론 결론에 대한 계획표를 큰 그림을 그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될 것인지 아, 어떻게 또 이 내가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발표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아오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세화는 내가 실제 멘트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용 단계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드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 내가 발표할 시나리오라던가 전체 주제 큰 그림이 나온 뒤에 파워포인트가 들어가야지 파워포인트를 먼저 작성하고 작성하면. 거기다가 시나리오를 얹게 되면 네. 파워포인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보게 돼요. 네. 네. 내가 할 말을 머릿속으로 다 그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각적인 보조 자료가 파워포인트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보조가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이게 주가 돼서 그럼요. 청중 볼 시간이 없어요. 파워포인트만 보느라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네. 내가 할 멘트를 다 써놓으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아하. 그냥 읽죠. 아, 그러네. 그러면은 네. 그 이제 쉽게 말해 상사분들 보고를 네. 받는 분 입장에서는 야 그거 그냥 프린트해서 나눠주면 되지. 네가 왜 발표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발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이왕이면은 나에게 좀 주목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주요 내용만. 근데 그게 또 사실 발표하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읽으려고 또 다 적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적어야죠. 키워드만. 그래서 네. 줄글식이 아니라 개조식으로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그림이나 도표 이렇게 정리를 된 화면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걸 바탕으로 내가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서 연습을 수없이 하면서 고치고 해야 발표가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아, 요즘에 삶의, 진짜 요즘에는 뭐 프레젠테이션의 연속이라고도 많이들 하는데, 요런 꿀팁이 있습니다. 요런 거 사실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연습도 많이 하고 해보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조금 이런 교육 받잖아요. 네. 이게 사실 공교육 12년 동안 네. 딱 과목으로 지정돼서 뭔가 가르쳐주는 과정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네. 다들 어깨 너머로 배우고 그렇죠. 뭐 경험상. 네, 너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일단 경험. 내가 좀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티브 잡스 발표 잘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도 뭐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된 거겠죠? 네, 아. 그분의 옛날 연설을 들어보면 어머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맞아? 싶을 정도로 비포 앤 애프터가 있어요. 그만큼 그래요? 특히나 전 세계로 송출되는 제품 출시 네. 그 PT는 몇십 명이 붙어서 수십 번을 연습을 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뭔가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처음부터 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자리에 자꾸 서고 경험해보고 또 이런 것들 팁을 얻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이윤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일들 많잖아요. 발표도 네. 많이 하시고 스킬 나름의 또 대략적인 얘기 해주셨지만 또 이렇게 우리 또 가족이니까 우리 나머지 가족에게 또 방출해 주세요. 쉽게 풀지 않는 팁.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네. 큰 그림 그리고 개요표 작성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놓친다고 앞서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부분을 조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내 머릿속에 말 그대로 큰 그림이나 개요표, 큰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 쉽게 말하면 민경 씨도 1부, 네. 2부, 3부, 4부에 대한 네. 전체 그림이 있으니까 네. 시간을 보면서 중간중간 조정을 하죠. 그렇죠. 또 우선순위라는 것도 하죠. 네. 아까 이제 앞부분에 이제
3부에서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네. 평소에는 노래가 나갔던 게 오늘은 안 이제 나가죠. 이런 것들이 네. 큰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은 상태로 발표를 들어가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경쟁 PT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머릿속에 이제 우리 회사의 장점이 많지만 이걸 막상 PT로 풀어내려면 자꾸 PPT를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네.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형성을 해서 이게 전체적인 유기적인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냥 아나운서고 방송 많이 해서 말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나운서의 특징, 뭐 여러 가지 방송 경험에 대한 예시들을 먼저 얘기해서 공감대를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잘할 수밖에 없는지 두뇌의 원리, 두뇌까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고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순서로 PT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또 조직화가 중요하네요. 네. 우리 제주도에 보면은 공급 계약 관련돼서 뭐 입찰 PT라던가 이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 회사 소개하고 업력 얘기하고 이 프로젝트의 특징, 우리 회사의 장점, 예상 기대 효과, 수익 이런 순서로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비슷한 얘기 할 거 아니에요. A사도, 그렇겠죠. B사도. 네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우리가 뭐 계약해서 좋은 점, 그렇죠. 뭐 이런 거겠죠. 네. 우리가 너네를 썼을 때 제일 제일 좋은 점이 좋은 이게 점. 제일 듣고 싶거든요. 그걸 네. 앞에다 두는 거예요. 맨 앞에 예상 기대 효과와 수익, 우리 회사를 썼을 때.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 프로젝트의 특징, 그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회사, 업력. 그런 다음에 이제 장점을 부각을 시키면 이미 수익에 대한 그 초두 효과, 네.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듣는 내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라고 다 좋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보통은 이제 그런 소개할 때 뭐 자신의 소개, 우리 회사 소개, 뭐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해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가는데 처음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딱 하라 결론을.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하면서 이제 뒤에 어떤 그림들이 나올 것인지가 개요표, 즉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던가 업력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자랑하다가 결국 기대 수익 부분은 용두사미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또 시간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시간 넘어가서 뒤에 꼭 해야 되는 얘기를 못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요 얘기는 꼭 누군가가 뭐 프레젠테이션의 그 발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뭐 요즘에 회장, 부회장 다시 또 2학기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회사에서 또 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 쓰이겠네요. 하고 싶은 얘기들. 이런 방식은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에서도. 교수님들 이제 강의하셨던 걸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처음에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해주고 대주제, 소주제, 뭐 학생 참여 활동 이렇게 나름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늘상 하던 거니까 그냥 쑥 들어가서 자 페이지 펴세요 이러고 들어가다 보면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 다음 시간에 하자 이러고 끝나시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선생님들 그런 분 많으셨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목표하고자 하는 거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큰 그림이 있으면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라. 약간 내비게이션처럼 지도를 딱 그려놓으면은 갈 방향을 확실하게 가는 거잖아요. 일상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오늘 주 대화 내용 또는 오늘 이 친구를 만남으로 해서 어떤 뭐 이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될 어떤 목적을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끝나고 헤어질 때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골프 대회 사회를 보러 온 후배를 2년 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얼마나 쌓인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겠죠.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브런치 한 2-3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서로. 그 얘기 다 하려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먼저 언니 우리 쌓인 얘기 되게 많은데 오늘은 남자친구 얘기랑 저기 요즘 인생 고민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하고 딱 하는데 역시 다르구나. 남다르네요. 그러다 보니 서로 중간중간에 딴 얘기가 흐르더라도 이 얘기는 다음에 해요 하고서는 원래 본론으로 자꾸 돌아올 수 있으니까 3시간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그 친구도 고맙고 저도 좀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더 잘 알 수 있는 돈독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수다를 떨고 나면 끝에 오늘 뭐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공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더 뭔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느낌도 들고 서로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진짜
우리 소모임에서나 아니면 큰 발표나 다 어우러져서 필요한 부분이었네요. 자, 여러분도 혹시 발표라든지 뭔가 계획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습관화가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소 대화 때도 네. 나름의 개요표를 짜고 그 안에서 내가 주제를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해 주시고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요 발표 관련돼서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다음 주에는 약간 이 음성적인 부분, 목소리에 대해서 네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뭐 작아요. 저는 이제 앞에만 나가면 목소리가 이렇게 떨려요. 그렇죠. 또는 막 갈라져요. 막. 요즘은 특히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발표를 했는데 자꾸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 또는 뭔가 포인트가 없게 들리는 것 같다. 본인의 발표를 보니까. 네. 이런 피드백들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런 거. 또는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평소 말할 때 또는 발표할 때 이 부분이 좀 발음이 유독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음성적인 부분들 집중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고민도 괜찮고요. 네네. 네, 어릴 때부터 또 습관화 되는 게 중요하니까 음성적인 부분, 목소리 궁금하셨던 내용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정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머릿속에 늘 미리 그림 그리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매번 마음이 급해서 그냥 나가서 하니 막상 무슨 얘기 해야지 하고 말이 안 나오고요. 다른 얘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꼭 이 얘기 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는 날이 많은데 계획표 짜기 실천해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분께 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그냥 네. 머릿속에 그림 그리는 거를 네. 직접 페이퍼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 집에 와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요거 한 몇 번만 연습하면 네. 좀 정리가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요. 네. 자, 공치공사님 다음 주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떻게 다음 주에 할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 얘기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저도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이게 다 노력한 결과죠. 저희도 여러분도 될 연습을 수 했으니까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 다 그 음성 팁이 있어요. 그죠? 네. 목소리 또 발성 연습 팁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스피치 소통 코칭 전문가예요. 이은정 원장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